네, 매주 목요일 정정당당 시간에서는 여야의 두 전직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상황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이 엊그제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 상황 등 뜨거운 현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에요. 그래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조금 더 좀 불을 지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정개특위에 지금 이제 넘겼다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언뜻 와닿는 내용이 국회의원 수를 50명을 늘리는 안을 뼈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인데요. 공통점은 비례대표를 50명씩 늘린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의원 전체 수를 또 50명씩 늘리는 안입니다. 예. 국민 정서랑 상당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중해야 되는 법이 헌법 정신이기는 하지만 헌법 정신 못지않게 국민들의 정서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전체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신뢰받는 의원들을 뽑아보자.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70% 이상입니다. 예.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되겠다. 예. 지금 있는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있는 수라도 좀 열심히 해봐라. 라는 부분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뽑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자기 지역구에서가 아니고 예. 물론 직접 뽑는 겁니다만 한 표 행사합니다만 예. 그래도 지역구가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조금 더 숫자를 줄이거나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예. 실제로 언론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정치개혁특위 스스로가 조사한 결과를 지난 17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명확하게 정수 줄여야 된다와 늘려야 된다가 57.7대 29.1,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가 44.9, 늘려야 된다가 39.5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조사한 결과에도 있는데 예. 왜 정개특위에서는 본인들 조사 결과와 다른 거를 또 자문위 의견이라고 하고 예. 국민들에게 거르지 않고 또 발표를 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예. 물론 정치법상 또는 정치학상 비례대표 제도의 장점이나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예.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잡음.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서 1, 2, 3, 4번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다. 예.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안에 뽑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2000년대 이후에도 예. 전국구라는 말을 과거에는 돈전자 서서 전국구라는 글쎄요. 말을 쓴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지는 듯 하다가 또 그런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권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운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그것과 반대가는 정치개혁특위 안을 내놓으면 예. 이번 안 때문에 다른 좋은 것까지도 국민 지지를 예. 못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참고로 오늘 나온 안은 이제 국회의장 즉 산하의 자문위원회에서 네, 네. 이제 정개특위에 제시한 안이고 예. 그 중에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안인데 1번, 2번은 이제 의원 수를 좀 50명 늘리자는 아니고 3번은 그대로 현행 정수를 유지하되 이제 도농복합선거구제에다가 이제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그런 내용으로 하자는 저도 언뜻 봤습니다만은 예.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예. 문제죠. 예.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김진표 의장님이 다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장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세 가지 안 그리고 이제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도
우리 안과 네 가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 안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압축적으로 안을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답을 주기는 했는데 예.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50명 비례대표를 늘린다라는 이제 의장님의 이 안은 이제 지역구가 축소되면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예. 그리고 비례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반발이 더 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의 지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 불신 뭐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굉장히 싸우다가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합의하는구나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이제 고민의 지점이었기 때문에 정개특위로 이제 그 의장자문위원회 안이 가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OECD 국가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의원 그러니까 17만 명당 1명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 이제 유럽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에서 5만 명당 1명.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인구수 대비 의원 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이 정치에 신물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의원 수 늘린다고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글쎄, 예. 이제 의장님이 던지셨죠. 다만 그 예산은 지금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350명 의원을 유지한다 이런 것이고 또 공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좋은 방안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일 못하고 지금 300명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 대부분의 정서인데 숫자 늘려서 돈을 더 쓰겠다고 세금을 더 쓰겠다고 이제 이런 반발을 조금은 뭐 수긍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예. 방편은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마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할 것이 분명해서 우려가 되죠. 예. 저희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정치개혁 특히 이제 선거제 네.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뭐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의원수 늘리는 데 대해서 이제 불가피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간격을 좁히느냐, 좁힐 수 없느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저 제도 개혁의 어떤 성패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다 보니 예. 이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라든지 또 인구가 줄어든 데는 차마 국회의원 수는 못 줄이면서 예.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으니 늘어난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국민들과 밀접한 인구 면적과 연동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국회의원 수가 뭐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 처음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제 50을 늘리기 위해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은 뭐 소선거구제냐 뭐 중선거구제냐 그런 얘기는 시작하기도 전에 거기 플러스 알파인 비례대표제 얘기와 의원 정수 얘기를 하다 보니 예. 사실은 이렇게 되죠. 국민들은 반발하고 그럼 결국은 자문위원들은 이제 정착적으로 좋은 안을 제시를 한 거지만 예. 실제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아유 그럼 뭐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선거제도 바꾸지 마.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지난번처럼 왜 이름만 당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제도를 한 번 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이 되풀이될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비례대표 늘리는 데 대해서 지금 왜가 빠졌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정치권에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위원들의 어떤 대화 구조가 이렇게 뭐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으로 이제 정개특위에서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결국엔 뭐 양당 대표들끼리 적당히 담합하고 이제 그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심상정- 그런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그게 거의 정설처럼 지금 굳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여서 네. 심상정 의원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7번째인가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이제 거대 양당의 행태를 봐왔겠습니까?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 선거를 놓고 사실은 단식투쟁까지 정의당에서 해가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그것마저 이제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해서 완전히 변칙적으로 그거를 운용하는 바람에 사실은 정의당이 가장 많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아마 심상정 의원님조차도 이 양당 정치의 이제 폐해에 대해서 실제로 몸소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거라서 예. 굉장히 이제 그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지금 이런 예.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치 불신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장의 의지가 강하고 사실은 예. 전원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지금 예. 이제 뭐 다음 달 말이 될지 4월로 넘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정상은 3월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 이제 시도해보는 것이고 또 그 자문위원회 정개특위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아닌데 공론조사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달리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예.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안 되니 공론조사도 하고 또 의장께서 뭐 그 50명 늘리는 안도 던져 놓으셨으니까 예.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심상정 의원이 또 이렇게 그 울분을 토하시거나 또 정개특위 남인순 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열심히 그 일했던 의원들도 지금 이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낀다. 예. 예. 협력 안 한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현 세태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양당의 당론이 예.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실제로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방향성이 뭐 만약에 다당제라든지 뭐 승자 독식을 조금 어느 정도 그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거라면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좀 여러 의견을 좀 모아가면서 가는 것이 뭐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지금은 오히려 각 당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뭐 호남이냐 영남이냐 또 수도권이냐 자기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 선거구제 의견이 다르고요. 예. 그리고 다선 의원이냐 또 초재선 의원이냐에 따라서 지역 그 소나 중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각 당에서 자기 의원들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는 거를 조율을 해주는 게 훨씬 선거법을 이 정해진 절차에 맞게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당 의견 쫙 똑같고 야당 예. 의견 쫙 똑같고 하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책임 있게 하는 게 정개특위의 원활한 진행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 최근에 요거 간단히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20주 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무당층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그래요. 앞서 그 뭐 지금 선거제 개편안에 이제 의원 수를 이제 늘리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무당층이 늘고 있다는 거는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양쪽 다 꼴보기 싫다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점점점 우리가 선거 때마다 무당층 또 혹은 이제 중도층을 공략해서 표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양쪽의 지지층은 선거 때가 되면 다 결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얻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거제도 개혁도 그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공천을 제대로 할 것인가,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각 당이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이긴 한데요. 예. 그런 정치 불신 또 외면 또 TV 틀면 뭐 정말 보기 싫다 이러면서 외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게 참 걱정이죠. 예. 그러나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또 누군가는 선택을 받게 되고 선택하기 위해서 더 들여다보시게 될 텐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그쪽에만 계속 그 올인해서 매몰돼 있긴 합니다만은 정개특위 이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민주당도 뭐 당내 사정이 복잡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변론으로 하고 열심히 지금 논의를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양당이 언제까지 이거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정개특위 또 의장안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예. 조금 신속하게 결론을 낼 준비를 해야 된다. 예년처럼 선거 임박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놓치게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뭐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뭐 다 돼서 노란봉투법 간단히 좀 네. 간단히 언급할 내용이 아닌데, 네. 자 노란봉투법 그저께 상임위를 이제 통과했고 이제 네.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일단 조금 더 파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길거리 나오시는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뭔가 교통이 막히고 하면 또 어디선가 파업을 하고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구나. 물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네. 뭔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제를 하기보다는 이 파업 이런 걸 하는데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파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국민 인식이고 예. 실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제가 ILO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요. 예. 연간 파업으로 인해서 근로일수 잡아먹는 수를 1000명 단위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예. 1년에 38.7일, 즉 12달 동안 한 달 이상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한 달은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0.21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랑 굉장히 비교되죠.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랑 산업구조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 예. 독일 6.71, 미국 7.1, 즉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파업을 해봐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예. 1년 안에.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달 이상을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상당한 수가 불법 파업이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예. 지금 현행법도 그런데 이 파업을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법이 또 노란봉투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한 달 이상 더 파업하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걱정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업을 이제 조장하는 법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신데 그거는 반대 이제 입장이시죠? 국민의힘 김정일 어불성설이라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파업을 조장하는 법입니까? 예.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노동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가 파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월급 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죠. 그래서 그거는 기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특히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탄압을 노동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그때 강경 대응해가지고 지지율이 상당히 예. 올라갔거든요. 예. 그 지지율 올라갔던 것에 대한 추억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하락했는데 그 전당대회 개입으로 하락한 것을 다시 한번 노조 탄압으로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법이고 촉발된 거는 이제 2014년 쌍용차 노조들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아닙니까? 47억을 손해배상하라는. 네. 그래서 정말 가정도 무너졌고 삶도 무너졌고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행행위를 조금 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뭔가 지금 그 단체 행위나 제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 기업에게 책임을 좀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려했듯이 대우조선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475억을 지금 물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그런 정말 악의적인 손배소나 이런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왜 사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눈을 감는가. 예. 여기에 대한 법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위헌입니까? 합헌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모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통령이 숙고하셔서 이거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국회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예,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는 뭐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아직 국회도 아직은 통과 안 아니죠. 했습니다. 예. 상임위만 통과를 했고요. 예. 그것도 상임위도
여당이랑 표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야당끼리 한 상태고 예. 법사위하고 본회의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요. 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 아까 자기 사용자랑 직접 하는 그 부분 민법상 충돌이 있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검토하다가 예.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도 못했다가 자기들이 책임 있게 행정 집행을 해야 될 때는 이게 국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다가 지금은 야당이 되니까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이런 법을 다시 시도하고 나서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정부 탓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예. 정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환노위에서 논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퇴장하고 논의를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부분에 있어서 기존 법은 이제 임금 협상이나 해고 문제에서는 파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 본인들 회사 결정 사항과 무관한 일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에 또 목요일마다 뵈니까요. 노란봉투법 앞으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계속 요거 한번 다시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